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장 막판에 한 2시 언저리 그 무렵부터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미국 선물 시장이 좀 회복됐다는 그 시간에 선물 회복됐다는 소식, 또 중국 시장이 좀 오늘 받쳐준 거, 어, 또 우리 수급이 이제 오후 들면서 조금 개선된 거, 여러 가지 면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후에 좀 살짝 시장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너무 빠졌어요. 솔직히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미국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많이 빠져서 움직였죠. 오전에는 빠진 채로 움직였고 더 많이 계속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들은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천보, 또 LNF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와서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 넘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아마 좀 많이 빠진다 싶어가지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장중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장 막판에 바닥을 막 이제 다지고 상승 반전하려는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 좀 과감하게 만약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좀 수익이 좀 난 상태로 아마 마감을 했을 것 같고요. 분할해서 이제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약간 사시고 현금 들고 내일 좀 더 보자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적당히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는 상태로 아마 마감을 했을 겁니다. 오늘 너무 진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특히 2차 전지주들은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메타버스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또 잘 갔어요. 또 mRNA주들도 또 잘 갔어요. 그래서 좀 종목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 하루였고, 여전히 시총상위주들, 코스피 시총상위주들은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오늘 조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근 근처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영향이 좀 있었던, 그런 복합적인 영향이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보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눌리다가 이제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오늘 일봉으로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60일선 밑에까지 내려갔었어요. 장중에 이 초록색 60일선 아래쪽까지 오늘 저가가 3214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60일선 위쪽에 3226포인트가 60일선인데 오늘 종가가 3232포인트죠. 60일선 지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어제 60일선 부근까지 더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게 될 거고, 60일선보다 더 빠지게 되면 매수하자고 어제 말씀드렸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60일선보다 더 빠지게 되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하자. 왜냐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쭉 보면, 최근 한 1년치를 보면 60일선 밑으로 빠졌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2번밖에 없었다. 10월하고 올해 1월. 그래서 작년 10월과 올해 1월 2번 있었는데 다 금방 회복을 해버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그냥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지지가 확실히 나왔고, 이제 단기간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차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어제 제가 흐름 나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5일선 지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자 보시면 11선 자리가 1043포인트인데 정확히는 1043.346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오늘 종가가 1043.6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1선을 지지한 거예요. 저가는 물론 1036까지 내려갔지만 그대로 반등을 해서 11선을, 그러니까 어제 5일선 지지, 오늘 11선 지지, 지수 자체가 코스피는 61선, 코스닥은 11선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 꼬리 끝에가 21선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냥 단기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종목별로는 당연히 큰 편차를 두고 움직였고요. 지수가 이렇게 오늘 오전처럼 막 무너지는 장에서는 매수를 하면은 정말 위험하죠.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빠집니다. 이렇게 사서 빠져서 물타기 했는데 더 빠지고 물타기 했는데 더 빠지고 아 이제 총알 없어 했는데 반등하는 뭐 그런 반등을 바로 하면 좋지만 또 그것도 반등을 다음 뭐 며칠 뒤에 하루 뒤에 내일 모레 나중에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쳐서 팔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통 이어지죠. 그래서 어, 물타기하고 사고 물타기하고 하는 시점을 정말 위험하다. 이 하락할 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했다면 만약에 이 지수를 봤다면 코스피 대형주 쪽에 저 같았으면 오늘 코스피 대형주 쪽에 그 약간 분할해서 조금 걸쳐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실제로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제 좀 상위주들 위주로 거래를 좀 했었는데 내일 장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시간외 상황 보면은 내일 장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92 종목이 올랐고 680 종목이 빠졌습니다. 0.35% 내렸고요. 코스닥은 368 종목이 오르고 978 종목이 빠졌습니다. 0.59% 내렸는데요.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빠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엄청 내려갔다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였죠. 미국장에서 다우존스가 2%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이 1.06% 빠졌기 때문에 우려가 됐지만 오늘 우리 장은 뭐 하락세를 중간에 딱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덕분에 좀 막아줬습니다. 어, 코스피는 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증시 그리고 실물 지표들 오늘 유가 7%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락을 하면서 약세 출발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와 원화가 다 약세였지만 미국의 시간외 선물이 반등했고 중국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나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과 개인이라고는 했지만 주로 기관이 오늘 매수를 많이 하면서 낙폭을 축소했다는 그런 코멘트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하락에 따라서 약세 출발을 하고 기관이 전기전자, IT, 섬유 의복 업종 위주의 순매도를 하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셀트리온이 오늘 호재에 나오면서 3.8% 제일 많이 올랐고요. LG전자가 3.17%, 기아가 1.5% 올랐는데 삼성전자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뭐 특별히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은 없지만 오늘 삼성 SDI 또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포스코도 오늘 1.35% 빠졌는데 오늘 33만원에서 지지, 그러니까 32만 한 9천 원 정도에서 지지가 좀 나와주는 33만 원 선에서 지지. 아마 요 정도가 좀 굳건하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92%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5.26%, 펄어비스 3.69% 올랐는데요. 제약은 0.3% 올랐고 솔브레인 3.94% 올랐는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어느새 시총 5위까지 이제 밀려났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밀렸어요. 시총 5위까지. 제가 이러다가 펄 어비스까지 이제 제약을 제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했더니 정말 이렇게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징주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7.32% 빠졌는데요.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다가 장 막판에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여줬고 LNF도 6% 넘게 빠졌다가 5.67%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진짜 천보가 7.7%인가 빠졌고 뭐 대주전자재료도 장중에 9% 넘게 빠졌나 아마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우울한 어떤 후성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아주 우울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요. 야, 제가 오늘 진원생명과학을 오늘 아침에 샀었는데 그 mRNA주들 제가 이 강조를 저희 이제 단톡방에다가 단톡방이 아니죠. 저기 그 멤버십 방에다가 이 진원생명과학
을 포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원생명과학을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긴 한데, 뭐 오늘 아이진이라든가 이제 몇몇 그 mRNA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자고 얘기를 한 달쯤 전부터 했고, 몇몇 종목을 추천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진원생명과학이 전부 다 온통 파란 상황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많이 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약간 매수를 했는데, 그 진흥생명과학이 결국 11% 넘게 빠졌고, 저는 뭐 여기 끝까지 갖고 있진 않았고요.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좀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의약품 코스피 의약품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두 번째,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이 2.67%로 세 번째 올랐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은 팜젠사이언스가 3%대, 보령제약과 파미셀이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옵티팜이 8%대 올랐고, 한국 BNC가 6%대 올랐고요. CJN이 3.49%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국전약품 어제 많이 올랐는데 13%대 하락했고, 제일바이오가 8%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공매도 보면 어제보다 24.5% 많이 늘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두산중공업이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LNF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과열 종목으로는 HLB 생명과학과 유비커스 홀딩스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카카오, LG전자, 포스코케미칼이 늘었고요.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CGN, HLB, SK머티리얼즈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 아모레퍼시픽, 롯데쇼핑, LG디스플레이, BGF 리테일, 두산밥켓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KMW, 다원시스, RFHIC, 삼천당제약, 카페24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의 강세, 이 기사가 이제 나왔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처 긴급 사용 승인 획득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 하면서, 인도네시아 식약처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셀트리온이 밝혔죠. 레키로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뭐 누적 확진자가 288만 명, 사망자 수가 7만 3천여 명.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동물 실험에서 중화 능력을 보였던 이 레키로나가 인도네시아에서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셀트리온이 설명을 했는데, 뭐 세계인의 관심이 좀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인도네시아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출 협의도 이제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사실은 변수였죠.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었는데, 만약에 레키로나의 이 델타 변이에 대한 효능이 없었다면 진짜 폭망각이었는데, 오히려 이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온갖 변이의 좀 효능이 동물 실험 수준에서였지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상황이 됐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물꼬로 해서 지금 어,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사망자가 많아지는 이런 나라에서는 응급실이라든가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게 가장 두렵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들의 이 처방을 해서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중증 환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레키로나에 관심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보고, 점점점 셀트리온 쪽에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WHO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영국입니다. 어제 4만 7천여 명이 나왔고, 인도가 3만 8천여 명, 브라질이 3만 4천여 명, 인도네시아가 3만 4,257명, 네 번째로 많죠. 지금 보시면은 어제 하루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확진자가 많았는데, 이 하루 사망자 수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338명이나 나왔어요. 2등이
브라질인데 8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지금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사망자 수 많기로는 지금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콜롬비아, 미얀마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레키로나에 관련된 그 협의가 또 곧 다른 나라들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고 셀트리온은 0.37% 1000원이 올랐습니다. 27만 4천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 0.34% 400원이 오른 11만 7,1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26% 400원이 빠진 15만 2,5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도네시아발 호재는 장중에 많이 올렸다는 거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자는 그런 심리인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내일 이제 이 셀트리온의 이 삼형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이 주가가 좀 눌린다고 하면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물론 매수했다가 이제 장중에 좀 팔았긴 한데,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 상황 보면 오늘 엄청 좋았습니다. 외국인 셀트리온이 외국인 24만 주, 지난 한 달간 제일 많이 매수했죠. 기관 13만 7천 주, 6월 23일 이후에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금투, 연기금, 투신 뭐 골고루 다 들어왔고요. 거래량도 오랜만에 111만 3천 주, 거의 6월 25일하고 거의 똑같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6월 25일에는 많이 하락하면서 터진 거고 이번에는 상승하면서 터진 거라 의미가 다르죠. 자, 헬스케어 보시면 외국인이 38만 3천 주, 지난 한 달간 최고로 많이 샀고요. 기관 10만 6천 주, 6월 23일 이후에 역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145만 주까지 많이 터졌고 어제보다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4,400원이 올랐는데 역시 연기금이 오랜만에 많이 샀습니다. 5만 9천 주, 한 6만 주 가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약은 500원 오르는데 그쳤는데 왜냐? 기관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했다. 그리고 일봉 차트 보면 드디어 이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있던 매물대, 가장 긴 매물대를 셀트리온이 이제 벗어나는 그런 그 신호, 벗어나는 어떤 그 상황을 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위쪽에 매물대, 지금 이제 진입한 매물대 상단이 27만 4천, 한 5천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오늘의 윗꼬리 끝이 매물대 위쪽입니다. 그래서 매물대 에리에 저항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지금 매물대를 상승 돌파하는 구간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내일 주가 오르게 되면 그 위쪽, 이제 점점점 위쪽에 있는 매물대들이 약해서요. 상승할 때는 또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만 2천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빠지게 되면 일단은 한 6만 8천, 26만 9천원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지금 오늘 탈출 하나 했는데 가장 이 긴 매물대 상단을 돌파했다가 다시 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대 상단이 11만 7천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11만 8천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주가가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는 약간 올라간 상태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400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시간외에서 11만 6,700원이 오늘 종가니까 400원 더하면 오늘 매물대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11만 7,100원 여기가 끝이야 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살짝 좀 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 여기를 뚫으려면 아주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 상단을 11만 7,100원 이 자리를 아주 강하게 뚫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2만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주가가 눌리게 되면 11만 4천원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은 지금 빠지다가 이
매물대의 하단 자리에 딱 얹혀 있죠. 오늘 매물대 하단이 15만 2,500, 15만 2,600원쯤 되는 자리인데 오늘 그 종가가 15만 2,900원이니까 뭐 정확히 눌렸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윗꼬리 상단이, 그러니까 오늘 고점 부분이 매물대 상단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15만 7천원대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아래쪽 매물대가 약해서 14만 8천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에 오늘 상승한 이제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액수로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LG화학이 4,00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가 3,500원이 올랐고요. 지금 이렇게 CJ 우선주, 뭐 일용약품 우선주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LG화학,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먼저 이제 올랐고, 포스코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코스피 상위주들의 좀 좋은 그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코스닥에서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은 휴젤이 13,800원이 올랐습니다. 등락률 보면 뭐 5.38% 많이 올랐죠. 근데 어쨌든 13,800원이라는 아주 굉장히 많이 올랐고, TNR 바이오팹이 상한가가 시간외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4,65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4,500원이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6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젠, 천보, 뭐 아이진, SGC 이테크건설, 또 대주전자재료도 보이고, 오늘 저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덱스터 같은 이제 메타버스 주들도 보이고, 뭐 박셀바이오도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보면은 뭐 SM도 보이고 Y젠터도 보이고, 이래서 지금 일단은 내일은 이제 엔터주, 또 4차 전지주, 또 건설,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 시간회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변동성이 아주 큰 하루였기 때문에 장중에 그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 아마 이 굉장히 많이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또 장 막판에 어떤 그 장중에는 뭔지 모르죠. 잘 어렵죠. 그걸 판단하기가.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강력한 호재가 나와서 시장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서 하락하던 종목들 하락세가 멈추고, 시총 상위주들 쪽에서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일 때 지수를 확인하니까 지수가 이제 바닥 쪽에서 눌렸다가 이제 상승 반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 그때 매수가 이제 시작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워낙 다급하게 또 장 마감을 불과 뭐 몇십 분 정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게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건지 이걸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진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오늘 그 장중에 하락할 때, 그 하락하던 이제 폭락을 하던 종목들 패턴을 보면 정말 뭐 한 진짜 몇 분 만에 엄청나게 호가를 다 잡아먹고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찔끔찔끔찔끔 올라가서 이제 상승 반전하나 보다 하면 다시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빼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다 진짜 공포를 준 다음에 나중에 올릴 때는 또 빠지는 것과 반대로 바짝 올리고, 뺄 때 또 찔끔찔끔 빼면서 이제 빠지나 하고서 던지게 만들고, 올릴 때 바짝 올리고,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진짜 오늘 어려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좀 손실이 있었고 빠지는 그런 상황을 겪으셨던 분들은 내일 장에서 좀 많이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까 시간회에서 나왔던 이제 메타버스, 또 2차 전지, 또 뭐 등등 그 건설도 있었고,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코스피 대형주들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내일은 좀 잘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면 내일은 반등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